정부 생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취임 반년이 지난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줄여서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 9년간의 부통령. 30살부터 36년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6선. 사실상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우리 나이로는 80살. 오바마 시절 대통령보다 19살 많은 부통령이었다고. 생애를 한번 돌아보죠. 아일랜드계 카톨릭 집안. 어릴 때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델라웨어로 이사. 대학은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성적은 별로. 688명 중 506등. 이후 로스쿨 진학, 첫 번째 부인을 만남. 장인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힘. 변호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24살에 결혼. 강아지 이름도 상원 의원, 세네터라고 지음. 군대는 안 감. 로스쿨에서도 역시 성적은 별로. 85명 중 76등. 변호사가 되어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하다가 지역 로펌에 들어감. 여기서 민주당 내 한 포럼에 입성. 1970년 28살 출마를 권유받고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델라웨어 뉴캐슬 카운티 의원이 됨. 이어 역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델라웨어에서 3선 의원을 제치고 상원 의원 당선. 그때가 30살. 정치 초보, 경험 삼아 출마했던 선거마다 승리하는 이변. 일약 민주당의 젊은 유망주. 그러나 그때 그의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쳤다. 그의 남동생과 일가족이 탄 차량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이 사망하고 두 아들은 중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짐. 절망스러운 불행 앞에 바이든은 정치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가족과 주위의 만류와 도움으로 상원 의원직을 유지함. 1977년 35살 현재의 부인 질 바이든과 결혼. 1988년 46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연설문 표절 논란으로 중도 사퇴. 뇌동맥류와 폐색전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재활 7개월 만에 상원 복귀. 1990년 48살 상원에서 미국이 코소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할 것을 주도. 2003년 61살 부시가 이라크를 다시 침공할 때는 용인. 딕 체니, 럼스펠드, 존 볼턴 등 네오콘과는 사이가 좋지 않음. 2008년 66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출마했지만 성적이 저조하자 중도 사퇴. 오바마가 백인표를 위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수락. 2009년 67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 됨. 2016년 74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포기. 자신의 후계자 장남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 2020년 마침내 대통령 당선. 트럼프의 대선 불복 버티기로 정권 인수 작업은 늦어졌고 숙제는 많았다. 미국 세계 패권국 지위에 몰락, 대선 후유증, 인종차별, 코로나19 대응 실패, 엄청난 부채와 경제위기, 기후위기. 지난 6개월간은 뭘 했나 볼까요? 첫 달 1월. 취임식도 정상적으로 하진 못했다. 트럼프도 불참. 아시아로의 회기를 구상한 커트 캠벨을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지역 조정관으로 지명. 코로나 경기 부양 예산으로 2082조 원 책정. 양적 완화.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일본 스가에겐 한미일 3자 관계 강조. 2월. 미얀마의 경고. 하나의 중국 정책은 존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회복,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주문. 2082조 원 경기 부양 예산 통과. 찬반 5대5 상황에서 카멜라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간신히 통과. 갑자기 시진핑을 민주적 자질이 없는 인물로 비난. 대중국 국방전략 수립 TF를 국방부에 설치한다고 발표. 시진핑에게 전화해 불공정 무역, 홍콩 인권, 대만 문제 압박. 시진핑은 내정 간섭 말라며 반발. 불법 체류 1,100만 명에게 8년 뒤 시민권을 준다는 이민법안 발표.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억류 캐나다인 2명 석방 촉구. 시리아 내 이란 민병대 공습. 취임 1개월 지지율 61%. 3월. 베네수엘라 이민자 18개월 체류 보장 임시보호 지위 신청.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헛꿈 꾸지 말라는 담화에 대응 회피. 푸틴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푸틴은 살인자라는데 동의한다고 인터뷰. 3조 달러 인프라 패키지 법안. 친환경 에너지, 5G 통신 인프라와 학생 노동자 실업자 인프라 지원. 도로 2만 마일, 다리 1만 개.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과 수도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2,260조 원 규모 계획 발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 추진.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문제 없다며 지지.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 방침 발표. 미국 대선 개입 기관과 개인 제재하고 주미 러시아 대사관 10명 추방. 취임 100일 지지율 59%.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공식 언급.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 과거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문제 거론. 터키는 정치화 의도라며 반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을 만나 비공개로 이란 핵합의 복원 문제 논의.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굳건한 한미동맹, 북핵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쿼드 중요성 인식, 기후, 보건, 통신, 반도체 기술 등 포괄적 협력. 2022년 예산안 발표. 중국 견제, 군사적 우위를 위한 예산 배정. 6월, 중국 방위산업과 기술기업에 자국민 주식 투자 금지 행정명령. 미러 정상회담, 인권 문제, 해킹 문제 거론. 회담 후 각자 기자회견. 7월, 국정 지지율 50%. 아프간 철군 8월 말로 앞당김. 대외 정책도 살펴보죠. 나토. 나토의 결속을 중요시함. 나토 기금 납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이 중요하다고 함. 이란. 2015년 이란 핵 협상을 회복하고 유지하자는 입장.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 에너지 안보 강화 강조.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정책 철회하지 않으면 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반환 등.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안보 정책을 이동. 인도주의적 문제나 석유 공급 문제 발생 시 무력 사용 고려하겠다고 함. 타국의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에 동의. 베네수엘라 등 반미 국가에서 반정부 세력의 비군사적 지원 또는 비밀 공작은 필요하다고 언급. 국가 기밀을 유출한 위키리크스 어산지는 사면하면 안 된다는 입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다리 입장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산 등을 용인.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 일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며 이행을 촉구. 관계 개선하라. 중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위구르족 홍콩에서 보듯이 깡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면 우리는 비원 폭격기를 보내겠다. 중국 내의 용감한 사람들을 지원해 중국의 권위주의를 약화시켜야 된다. 동맹국가의 다자주의적 중국 압박 전략. 한반도. 전략적 인내 시즌2. 북핵 포기할 때까지 대화 안 한다. 대북 제재 강하게 해야 된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상원 때부터 중요성 강조. 부통령 때도 박근혜를 만나 완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운운. 트럼프의 북미 대화 심하게 비난. 북한을 살인 독재라고 비난. 이에 북한은 미친 개, 늑다리 미치광이, 무능전능하라고 함. 당선 이후에는 북한 비핵화, 인권 문제를 위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정도로 수위 조절. 자국 내 정책 성향은 자유주의지만 미국의 세계 패권 중심을 복원하려는 제국주의 정책. 트럼프가 자기 주도형 깡패라고 하면 바이든은 참모들과 주류 여론을 쫓는 40년 묵은 능구렁이 스타일. 나이가 많아 국정 능력에 의문이 많이 제기됨. 선거 과정에서도 뭔가 이름이나 질문 포인트를 자꾸 잊어버림. 최근 전 주치의가 인지 능력 때문에 중도 사퇴할 거라고 함. 공화당도 검사 받아야 한다고 문제 제기. 현재 참모 정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됨. 바이든의 외교 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이 돌아왔다. 세계 패권 국가로의 귀환.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그만큼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죠.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